시어머니의 비밀. 며느리와 손자가 깊이 잠든 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선다. 칠순의 나이에 매일 밤 감행하는 외출.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나서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듯 했다. 이 은밀한 외출이 시작된 지 한 달. 이 생활은 내가 감당해야 할 빚이었고, 동시에 내가 품어야 할 비밀이었다. 모든 것은 3년 전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사업 실패로 남긴 빚, 홀로 남은 며느리와 꿈을 포기하게 된 손자.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 은주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을 새우고, 손주 민우가 대학을 포기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다. 교장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와 연금은 그저 무기력한 노년의 상징일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형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작업자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다. 월급 500만 원. 우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조건은 혹독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끝없이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운반해야 한다고 했다. 무거운 짐들을 들어야 하고 쉴 틈 없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고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을 땐 무섭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고생하는 가족의 얼굴이 아른거릴 때마다 그 돈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되었다. 처음 물류센터의 문을 열었을 때 기계음과 경고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 한 주간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상자들과 젊은 직원들의 빠른 움직임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빨리빨리. 속도 맞춰. 그 반장의 고함 소리에 당황해 상자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오기도 했다. 은주가 어머님, 어디 다치신 건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나이 먹으니 자꾸 여기저기 아픈 애라고 둘러댔다. 내 상처는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버텨낼 때 생기는 훈장이었다. 밤마다 지쳐 돌아오는 내게서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난다며 은주가 걱정할 때마다 나는 은주가 미안해할까 봐 두려워 더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몫이었다. 결국 은주가 나를 따라와 물류센터 앞에서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은주의 품에 안겨 나는 억눌러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강하게 버텨왔지만 혼자 감당했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날 나는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을 잃은 후 느꼈던 무력감, 고생하는 가족을 보며 가슴 아팠던 시간까지. 그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은주가 화를 내기도 했다. 어머님 혼자 왜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어찌 그렇게 힘든 일을 말도 없이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된 일을 하신다는 걸 알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며칠간 서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은주는 주말마다 나를 데리러 왔다며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민우는 평일 저녁 시간에 몰래 와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 대신 들어주거나 분류 작업을 도와주었다. 내가 하는 일은 젊은이들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체력이 예전만 못해 자꾸 실수를 하곤 했고 그들이 번쩍번쩍 들어대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도 내겐 버거웠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힘들 때 은주에게 전화해서 오늘 좀 힘들더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고
민우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몸에 생긴 상처를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다.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물류센터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 월급이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때도 있었고, 물량이 몰리는 명절이나 쇼핑 시즌에는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가면 은주가 끓여놓은 따뜻한 국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우가 내가 잠들기 전까지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어느 날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알바생이 가족들이 도와줘서 좋겠어요라고 부러워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연락도 뜸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를. 가끔 민우가 물류센터에서 돌아온 내 옆에 조용히 앉곤 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보는 손자에게 괜찮다. 너도 고생이 많구나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면 서로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지? 라며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집 식탁에는 작은 구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물류센터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와 소염제, 파스, 반창고 등이 들어 있었다. 은주가 이거 떨어지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허리가 아픈 날이면 민우가 파스를 가져다 주고 은주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서로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매일 느끼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이 난다. 여보, 우리 가족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답니다라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 그러면 마치 하늘에서 오늘도 고생 많았소. 이젠 혼자가 아니니 얼른 들어가 아이들과 쉬어요라고 답해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늘도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밤길을 나선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내 앞에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